여의도 인싸시잖아요. 이분께 물어보는 코너가 될 텐데요.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순봉 기자가 앞에서 다 하고 가가지고 또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또 같아요. 다른 딥한 소식을 또 얘기를 해주실 테니까 좀 네, 이면을 좀 얘기.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방송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또 점심시간도 포기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그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밥은 네. 굶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데이지님이 디저트 바사삭 하셨고 문명님도 디저트 너무 좋습니다 하셨어요. 네. 네. 저도 디저트 바사삭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좀 네이밍을 너무 참으시죠. 잘하셨다. 네. 예. 바사삭. 네. 네, 성 기자님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임금님, 기획캔디님이 네. 저희가 할 걸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네. 네. 역풍리나님, 이선영님, 네, 어서 오셨다고 지금, 네, 응원합니다. 어서 오이소 하셨어요. 정원정님이 정말 기자다운 기자님, 존경합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십니다. 성지영 기자님이라고요. 김주영님이 끝난 거 아니네. 장 기자님 좋아해요. 이러셨어요. 네. 첫 번째 코너가 끝난 거고 두 번째 코너가 이제 장 기자님이랑 계속 할 겁니다. 네. 네. 어디 가지 마세요. 네. 아름다운 독도님이 치킨 먹고 싶어요. 바사삭 하셨네요. 맞아. 예. 데이지님도 너무 예뻐요 하셨어요. 네. 한국인은 밥힘인데 하셨어요. 네. 소확행 여성님이 발로 끼는 참 기자님이라고. 아, 저희 참 기자님 모시고 네. 또 인사이드 약간 코너. 참기름 느낌이 나요. 발음 잘해야겠네요. 네. 온유안에서도 잠시 다뤘는데 네. 이거 사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기국 또 이 발언이 못다한 책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젯밤에 사실은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빡세게 취재를 막 했는데요. 네. 다들 해석이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정치 복귀 선언이다. 그러니까 별명이 엄중낙연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항상 뭐든지 엄중하게 보시는 분인데 엊그제는 그렇지 않았다. 공항 도착 성명 앞서 이제 들으신 분들은 어우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상당히 격앙된 스타일의 어떤 거리 연설 같은 거였어요. 네, 공항에 평소의 발언과는 달랐어요. 예, 확실히. 예, 이분이 이낙연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거든요. 항상. 그렇죠. 네. 전화 통화할 때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톤이 잘 안 바뀌는 분인데 지금 어제는 약간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그렇죠. 실패한 건가요? 아니, 딱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무슨 느낌인지 딱 알겠습니다. 네. 네, 이낙연 대표하고 통화해본 기자들은 대충 이렇게 감을 잡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대체로 그런 분인데 여하튼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를 들으면서 네. 또 이제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걸 볼 때 앞으로는 이제 사실적인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걸로 보인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앞서 이제 박순봉 기자께서도 잘 설명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정치 메시지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계획은. 오늘 아침 시선 집중에 이제 신경민 전 의원이 출연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최대 라이벌로 생각을 하고 이낙연 악마화에 무관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낙연 악마화라는 워딩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어젯밤에 제가 통화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통화할 때 신경민 전 의원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아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밤 사이에 저하고 전화 끊고 나서 딴 사람이랑 또 통화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게 말씀을 하시던데 오늘 아침 MBC에는 신경민 전 의원이 나오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윤영찬 의원이 나왔어요. 네. 근데 두 분 공이 다 앞으로 세게 할 거예요라고 예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스피커 둘 다 기자 출신이고 한 분은 MBC 한 분은 동아일보 다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 이것은 앞으로 조용한 행보 그리고 엄중한 행보 이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점마다 발언의 강도를 세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 이낙연의 새 정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낙연의 저는 대선 행보라고 보는데 근데 그런 차원에서 움직임이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이 말씀대로 네. 사실은 귀국하자마자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요. 네.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야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아? 그리고 초보 암만 정치를 안 하고 평생 검사만 했다고 하더라도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행정이면 행정. 지금 뭐 나이스도 난리가 났잖아요. 네. 이게 지금 5달 앞두고 수능 막
혼란, 대혼란, 진짜 고3 학생들, 뭐 고3 엄마 아빠들 지금 다 난리인데 거기에다가 나이스까지 뒤집어져가지고 당장 이제 곧 기말고사 닥치는데 아이들 그동안 뭡니까 평소에 하는 수행 평가 뭐 이런 것들 점수가 막 뒤바뀌고 난리라는 거거든요. 문제를 출력하면 뭐 했는데 다른 딴 학교 답안지가 나오고 지금 어느 학교 이런 답안지인지 상황이죠. 빨리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요. 문항을 바꾸라고 예. 순서 바꾸라는 얘기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조차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이낙연 대표가 보기에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뭔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 이런 게 생겨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지금 한중 관계가 매우 심각하고 네. 그리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거 어떡할 거냐. 이게 인류 최초로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 원로기도 한 이낙연 전 대표가 뭐라도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민주당은 네. 사실 혁신위까지 출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뭐 돈복도 의혹도 있고 코인 논란도 있고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하고 사실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귀국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어떤가요? 귀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더군요. 그러니까 친명 쪽은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비명 쪽은 당연히 환영 일색입니다. 앞으로 당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일색의 분위기에서 왜 이렇게 정신이 없고 두서가 없어? 정무적 판단이 왜 이래? 특히 이제 싱하이밍 대사 관련해서 그런 비판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하고 다르게 당이 상당히 정치하게 움직일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움직일 거예요. 라고 기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양측의 얘기를 공히 들은 입장은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하더니 정말 그런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실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친명계 의원들 전화를 해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네. 귀국을 한 이낙연 대표가 와서 앞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세게 하면 언론은 이낙연은 뭐뭐라면 뭐뭐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서 이낙연발 기사가 그렇죠. 도배질이 되길 되겠죠. 텐데 네.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기사나 뭐 발언력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간섭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언론은 또 이제 싸움 붙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2의 명락대전이 진행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 이낙연 두 사람을 붙여서 경쟁 관계였던 두 사람을 붙여서 프레임워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처지가 되지 않겠냐.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친명계에서는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낙연 대표가 전직 당대표고 또 선배 의원이기도 하고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DJ 시절부터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네. DJ 총재를 모시고 정치를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야말로 뼈에 민주당이 이제 각인이 돼 있는 분이니까 당의 원로로서 이재명 대표를 좀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좀 하시면 어떻겠냐.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도 좀 보이지 않는 역할을 좀 하면서 좀 후반부에서 좀 든든한 지원하는 버팀목 이런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비명계 쪽에서는 무슨 말이야. 전면에 나설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낙연 대표가 판을 주도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뒤에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판판이 건건이 세게 발언력을 높여가면서 경쟁 상대인 이재명 대표하고 맞붙겠다. 이런 선언으로 들립니다. 뒤에서 뭐 그냥 지지 지원하는 이런 형태는 가지 않을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당 내에서부터 두 가지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이것을 보는 일종의 이제 중간지대 같은 게 있어서 당 내부에 네. 아유 그러지 말고 형님 오셔봐.
저기 이재명 대표 와보세요.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같이 합심해서 좀 지혜를 모아봅시다. 옛날에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끝에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죠. 예, 친명이면 친명, 비명이면 비명. 예컨대 민주당 안에 여러 의견 그룹들이 있어요. 네. 그 공부 그룹들도 있고. 근데 그 공부 그룹 안에서도 벌써 분화가 돼 있어서 나는 이재명이야. 나는 이낙연이야. 이게 딱 갈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2016년 민주당이 분당 사태가 있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당을 끌고 나가서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이제 호남에서 상당한 의석 20몇 석을 26석인가를 했었는데 네.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제가 너무 시점에서 우울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다른 분들이 지금 힘을 합쳐야 할 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좀 하시고 예. 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속내가 뭘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기국에 따라서 이걸 견제냐 아니면 당내 분위기 쇄신이냐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재명 대표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신경민 전 의원이 어제 통화할 때 전화가 왔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예, 이재명 네네. 대표가 이낙연 대표한테 직접 전화를 했대요. 도착하는 날. 그래서 그러면 뭐 만나는 겁니까? 그래서 두 분이 뭔가 센 얘기를 나눈 겁니까? 무슨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인사만 했다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냥 인사만 하면 안 되고 둘이 만나서 뭔가 화합과 단결과 그다음에 민주당에 나아갈 방향과 혁신위도 있는데 앞으로 총선은 어떻게 할 건지 막 의원들이 나가서 딴소리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아서 어떻게 만들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직 만날 예정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 약속은 안 잡았다. 아직 약속을 안 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좀 곧 잡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설훈 의원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설훈 의원은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뜸들여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뜸을 들이다니 무슨 밥도 아니고 무슨 뜸을 들여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안을 하면 만나는 거지 우리가 먼저 만나자고 하지는 않을 이쪽에서 급하진 거다. 않다. 예, 안 급해. 안 서둘러.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빨리 만나서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완해가지고 지지율도 좀 올리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앙금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낙연 대표 측이 안 도와줬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과도하게 우리를 밀어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측이 좀 만나서 화합을 하려면 어쩌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 좀 묵은 앙금을 털어내는 좀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둘 중에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액션을 하지 않으면 이 분위기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 내부의 그런 갈등 관계는 오래됐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그래도 총선을 앞둔 마당에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누군가는 결단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특별히 그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당장은 좀 집안일들이 좀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모님이 지금 그 요양병원에 계신 모양이에요. 그 장인 어른은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묘소도 좀 가봐야 되고 또 장모님도 좀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개인적인 사정들이 정리가 되면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게 될 예정인데 아마도 그 책을 냈으니까 북콘서트, 북콘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메시지를 내면서 갈 텐데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고 이러진 않고 이제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가지만 조만간 이제 현충원 일정을 잡을 거고요. 네. 현충원 다녀와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를 다녀올 거고, 네.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양산에 갈 거고, 그리고 이제 당의 원로들 있잖아요. 네. 권노갑 고문 등등.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는 일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나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위가 좀 상당히 후순위로 밀려져. 번호표가 상당히 뒤로 밀려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음.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 입장은 어떨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좀 빨리 만나고 싶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당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1호 혁신안을 내놨는데 그 혁신안에 대해서 당내가 와 좋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 결정 사항을 보면 7월 그 임시회 안 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는 방식으로 해서 불체포 특권 뭐 그 회기 중에 통과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네네네. 입장을 정하긴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현안들이 많아서 7월 임시회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근데 이제 의원들이 7, 8월 원래 비수기여서 그쵸. 예,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9월 정기회로 넘어가는 건데 하긴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현안도 있고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어쨌든 이 진영을 확대하고 안정시키는 게 대표의 역할이고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제일 문제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재명의 리더십 리스크가 더 문제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해결하는 방편으로도 이낙연 대표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빨리 만나고 싶겠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낙연 대표에게 러브콜을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낙연 전 대표를 반갑지 않는 손님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또 굳이 또 반갑지 않을 이유가 뭘까요? 반갑지 않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막 이재명 대표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 문제를 공격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자체가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대당을 향해서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대당의 리더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고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원톱일 때는 이재명 대표만 공격하는 거지만 투톱이 되면 투톱을 다 공격하는 거고요. 네. 쓰리톱이 되면 쓰리톱 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리더에 대한 공격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인 것이고요. 아마 여기에 최근에 이제 활동을 재개한 추미애 대표가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도 또 비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야 간에 참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 정치가 양당 독점 체제로 돼 있다 보니까 서로 공수를 바꿔가면서 정권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대당에 대한 또 리더에 대한 공격 이것은 피해가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 정의당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너무 극단으로 치다 그러니까 제3지대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면서 맞아요. 이제 정의당은 재창당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좀 떠밀린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취재를 해보니까 이정미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전날 밤 늦게까지 이제 전국위원회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의 기자간담회가 어제 있었던 거고 그 자리에서 9월 중으로 재창당 계획을 확정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혁신 재창당 방향으로 간다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정당 지지도 이렇게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이 한 30%대, 그리고 민주당이 한 30%대, 그리고 이제 3당인 정의당이 그러면 한 30%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적게 나오는 데는 네. 한 2%, 많이 나오는 데는 한 5%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총선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유보 지역이 되게 많더라고요. 유보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여론 지형을 보면 무당파, 지지정당 없음이 한 27, 뭐 29 많게 한 30%까지는 안 가고 한 그 정도 수준인 네. 것 같아요. 뭐 적게 나오는 뭐 회사도 있고 그렇긴 네. 한데 그러니까 다양한 여론 지형이 있는데 아무도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정의당이 너무 미미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긴 하나 그래도 이제 의회 안에 원내 진입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발언력은 있지만 실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지지율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이거 최소한 그래도 한 10%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어라는 것이 당내 요구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문제의식이 이제 생긴 그렇죠. 거죠. 그런 네. 문제의식을 가지고 당장 닥친 내년 총선에서 어느 동네에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떤 의석을 받아올 건데 라는 본인들의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어제 회의를 했던 건데 네. 그 발언 결과를 보면 노동, 녹색,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시민사회 그리고 제3의 정치 세력들과 통합 연대를 모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거대 양당을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계관을 공유하는 하나의 당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앞소절은 네, 녹색당이나 노동당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한번 해보겠다. 시민사회나 이제 이른바 이제 제3의 정치운동 단체들을 일종의 흡수 통합하겠다. 이제 이렇게 들리죠. 그리고 뒷소절은 최근에 이제 양향자 신당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그렇죠, 하는데요. 양향자 신당 그리고 그 앞전에 있었던 금태섭 신당. 네. 요쪽하고는 같이 하기 어렵다. 이제 요런 두 갈래로 이제 나눠서 한 그 문장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관련해서 그러면 노동당 녹색당이 같이 할 건가 해서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김혜미 녹색당 부대표가 저하고 통화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의당과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녹색당은 뭔가 이렇게 밑에서 좀 얘기가 네. 오간 상태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가 봐요. 여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네? 들은 적이 뭐, 없고, 네? 무슨 네? 말씀이시죠? 네? 야. 이런 상황인 거죠. 네네. 그래서 아니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얘기가 없었고 다만 진보 정당들이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워낙 지금 그 기후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녹색당도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었대요. 네. 그래서 총선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당선 전략 차원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꼭 정의당이 아니더라도 선거연합, 연합전술 차원에서 선거연합에 문을 여는 정당이 있다면 어느 정당이라도 함께하자라고 방침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꼭 정의당하고 우리가 함께할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고요. 노동당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흡사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소수 정당들에게는. 뭐야, 정의당 밑으로 다 들어오라는 거야? 왜?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작은 정당이지만 노동당이나 녹색당에 비해서는 또 큰 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당에서 작은 당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깥에 빅텐트 또 빅텐트가 나옵니다. 2012년에 나왔던 빅텐트론이 또 나오는데 이 네. 빅텐트를 치고 여기에 정의당도 들어가고 노동당도 들어가고 녹색당도 들어가고 그밖에 제3의 정치 세력이 들어가는 방향 여기에 금태섭 신당이 낄까 말까 이런 논의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밑을 취재해 보면. 네. 그런데 이제 그 온더 레코드로는 그렇게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분위기이고요. 앞서 이제 이정미 대표 발언 말씀 소개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양향자 의원은 또 어떤 입장인가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취재를 했어요. 네. 그때 양향자 의원 또 어떻게 물어보냐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의당이요? 우리는 오늘 오후 2시에 창당 발기인 대회 하는데요. 철학과 비전, 가치와 꿈이 좀 맞아야지 정의당하고 우리가 그 일치가 되는지 확인한 바 없으니까 서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전혀 불가능하고 그게 정의당이 됐든 금태섭 신당이 됐든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태섭 의원에게도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바사사 오느라고 전화비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치열하게 네. 많이 취재를 해갖고 오셨는데, 네. 네네. 금태섭 의원도 저희는 지금 저희 길을 가기가 바빠서 정의당이 무슨 길을 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하고 전화할 때 어머니하고 밥 먹고 있어가지고 길게 통하기 어렵다고.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니까 막 이런 얘기까지 상당히. 아유. 그랬더니 끊고 나서 페북에 올린 거예요. 뭐라고 올렸냐면 노선의 차이가 있다거나 정책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삶의 궤적 운운하는 말씀에는 반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분 나빴던 겁니다. 이정미 대표가 삶의 궤적 운운하면서 함께할 수 없다고 함께할 수 했는데 없다 이러니까. 흥 우리도 너희랑 함께 안 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어찌됐든 제3지대에서 뭐 이러저러한 논의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형태의 뭐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한 30%, 한 29% 되는 이제 무당파층이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을 놓고 경쟁을 누가 하는 먹을 것인가 그거를. 그렇죠. 누가 네. 이 파일을 먹을 것인가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으나 깃발은 분명하지가 않다. 이거 깃발 들려면 적어도 유승민 이준석 이 정도는 돼야 이게 뭉치는 힘이 생기는데 그분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게 좀 지금 궁금했거든요. 상황에서. 신당 창당 얘기 나오면 항상 네. 이준석, 유승민 이 두 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 두 분은 이번에도 창당을 안 할까요? 그러면? 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거법 개정
한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 만약에 그 다수 정당의 출연이 가능한 형태로 예컨대 첫 번째 중대선거구제가 된다거나 근데 이 가능성 제가 보기엔 제로입니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무슨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 출연될 수 있는 방식으로의 길이 열리거나 근데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양당 공이 위성정당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제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신당 창당 출연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이분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찬바람 맞으면서 바른정당 했었어요. 많이 그쵸.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대선 때 다시 통합해서 들어오는 굴욕을 겪었기 때문에 이거 또 해야 되냐? 아휴.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 유승민 대표도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하시던데 상당한 결의가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제가 그래서 금태섭 신당은 그래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있으니까 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정치권 관계자들 물어보면 그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신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야, 태섭이가 올린 깃발에 우리가 태섭이로 될까? 이게 태섭이 좀 깃발. 앞장서서 이렇게 깃발을 꽂을 사람이 네. 좀 이렇게 금태섭으로는 안 된다. 좀 죄송해요. 얼굴 마담이 좀 네. 힘들다 네. 이렇게 보시는 아니, 제가 시각이 자꾸 있다는 취재원을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네. 금태섭 의원으로는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센 깃발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금태섭 의원으로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제3지대 얘기하고 이제 찍을 사람 없으니까 나도 찍을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신당 창당하면 뭐 그런 마음을 좋은데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판에 항상 네. 창당해놓고 예.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오늘 신당 얘기도 나오지만 징검다리 아니냐 이거 큰 정당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사실은 늘 나오고 예. 예전에도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권은희 의원이 그랬고요. 양향자 신당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민주당에서 삼성전자 고졸 출신의 이제 삼성전자 상무 입지전적인 해가지고 인물이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민주당에 들어와가지고 정치를 하다가 어찌됐든 지난번에 이제 그 뭡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있을 때 뭐 문제가 생겨서 탈당을 하고 지금은 그 국민의힘 반도체 무슨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뭐냐. 그래서 대개의 많은 정치권 관계자들은 양향자 의원이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건너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양향자 의원은 절대로 국민의힘으로 안 간다. 왜 안 갑니까? 지금 그 당에서 그 특위위원장도 맡았는데 본인이 대선 후보급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창당을 해서 새로운 정치의 어떤 모델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지 자기가 어느 당에 흡수돼가지고 그런 일개 뭐 빼지나하는 국회의원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양향자 신당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당장은 본인이 비례대표로 배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해요. 그런 네. 다음에 국민의힘으로 건너갈 거다. 일종의 이제 징검다리 정당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분이 스스로 대선 후보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은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배지를 연명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새로운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참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버라이어티하죠. 네? 국민들이 실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요? 이런 게 좀 네. 큰 말은 희망과 꿈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보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빼찌고 그럼요. 결국은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많은 그 정치 고관여층 시민들, 특히 이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들은 다 알고 계세요. 네. 그 개인의 자기 정치를 위한 활동이라는 걸 아는데 사실 우리가 한국 정치에서 과거에는 뭐 지사형 정치인들이 많았고 오늘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정미 대표하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 정의당 민주당 양당 의원들이 이제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공격하겠죠. 뭐 정치 쇼다 뭐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곤 하겠지만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보다 더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런 분들을 골라내고 평가하는 게 저는 총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개의 총선은 그동안 구도 싸움이었어요. 네. 역대 총선들은. 그러니까 주로 내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명운이 걸려 있고 이재명 대표도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그 그렇죠. 어느 때보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정하지 못하면 본인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치 행보들이 상당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고 바로 식물정부가 될 거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뭐 사법적, 정치적으로 거의 명운을 다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이 절체절명으로 이겨야 되는 이런 판이 되는 것인데 그런 개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저간에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좀 정치의 효능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정치 또 개혁 정책들을 말은 많이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된 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상당 부분 정치 혐오, 야, 백날 해봐야 되는 게 없구나라는 어떤 비관론 네.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요. 어느 지점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지 진짜 저도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이 점심시간에 귀한 점심시간 내서 네. 또 와주셨고 또 이게 지금 1,200분이 같이 하고 계신데 네. 좀 그런 면에서 좀 아까 바사삭이 아니라 부스럭거리는 뉴스 같다고 아유, 죄송해서 어떡하죠? 하셨는데 바사삭거리게 좀 네. 재미있게 좀 사람들이 좀 즐겁게 희망을 다음 가지고 주에는 제가 봤으면 어떻게든 좋겠네요. 좀 희망이 있는 좀 바사삭거리는 뉴스를 찾아오겠습니다. 네.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실망으로 채운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유. 앞으로 저희가 그만 계속 나와야 지켜보는 것도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희망을 네. 가져야 되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 이걸 보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저는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시민이 정치에 반드시 촉각을 세우고 아, 그럼요.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민주주의가 퇴행하지 않고요. 이 민주주의가 사실을 알고 보면 학교에, 회사에, 가정에 다 작동되는 원리거든요. 그럼요.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잘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은 좀 그런 힘이 있는 또 네, 국민이시니까 그러니까요. 또 같이 지켜보는 그럼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